질문이 있나? 수생목이라 그러지 말고 계을이라 그러세요. 계을. 수생목은 계갑도 수생목이고 계을도 수생목인데 수생목의 종류 자체가 달라요. 그냥 수생목 하면은 그 용도가 안 나오잖아요. 천간의 경금이 금생수를 하고 있고요. 천간의 경금이 금생수를 하고 있고 계을을 하고 있는데 용사를 하지를 못해서 격으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수가 격이 될 수가 없다. 임수도 격이 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만 저렇게 천간에 투간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중요함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중의 병화는 진월이잖아요. 진월에는 인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유만 있으면은 수원으로 쓸 수가 없어요. 유는 나무 뿌리, 을목의 뿌리를 상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유금이 이제 그 산화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수원이라고 볼 수가 없고 반드시 삼합이 되어야 돼요. 이 사주는 진월이니까 신자진이 되어야 되겠죠. 신자진. 그러니까 신자진이니까 바로 수생목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책 중에서 이제 현대명리실전을 먼저 읽으세요. 현대명리실전 읽으시고 용신론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실전명리 육신과 격국 이렇게 순서는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 명리학 개론은 지금 절판이 돼서 나오지 않고요. 거기서 조금 더 저거 하려면 교보문고에서 전자서적에 보면 천간론이라고 있어요. 도경 선생의 명리 강좌 천간론이라고 있는데 그 천간론을 보면은 이제 입문을 이제 보시고 지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들바람 초록숲님 고맙습니다. 임지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미기유 정혜계며 정미기유 정혜계며 대운수가 몇 대운이죠? 대운수가 안 나왔네. 일단 격은 편제격이에요. 격은 편제격이고 사령은 경금인지 신금인지 대운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대운수가 나와야 그 사령의 배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대운 경금사령 경금사령이면은 당량은 정경이 되겠죠.
근데 6월에 경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는 자동으로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정경임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경금까지는 여기까지만 있어도 되지만 6월의 경금은 임수가 이제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때는 6월의 경금은 상품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임수가 있어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경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정경임이다 그러면 경금이 사령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사령 경금이 사령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경임을 하면 돼요. 이렇게 경임 그러면 요 사주는 정희경까지 되어 가지고 환경적합성까지 갖췄어요. 환경적합성까지. 기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환경적합성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화가 맞아요. 조화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임수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할 때 임수 대신에 계수가 투관이 됐죠. 계수가. 그래서 이제 임수 대신에 계수가 투관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기신이에요. 기신. 참고로 요거는 6월인데 신유의 6월이에요. 신유의 6월이 있고 유술월의 6월이 있는데 요거는 신유의 6월이기 때문에 배합은 아까하고 같아요. 정경, 기경, 임. 그러면 요거는 환경적합성, 요거는 환경에 적합한 능력, 잠재력. 요거는 이제 나의 실력이에요. 실력. 무슨 실력? 과거에 목생화했던 실력. 수생목 목생화했던 과거의 경험과 경력을 가진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파급 효과. 어떤 활용 효과.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여기에서는 이 사주는 이제 계수가 투관되었잖아요. 계수가. 그렇죠? 계수가 투관되었고 나머지는 없죠? 밑에 이제 해묘미 삼합이 되어 있죠. 해묘미 삼합. 월지를 제외한 해묘미 삼합. 이 해묘미 삼합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이 해묘미 삼합의 용도는 뭐냐 그러면 해묘미 용도는 정화를 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 효과인 목적이 뭐냐? 6월이니까 정경이 목적이죠. 정경이. 이게 목적이에요. 이 정경을 하기 위한 능력이 이 을목보다가 훨씬 뭐죠? 해묘미 이러다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직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경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해묘미가 정화를 생해서 해묘미 정화를 생해서 정경이 목적이다. 나중에 이게 이제 정신도 할 수가 있겠죠. 정신도. 근데 사주에 이제 이게 없으니까 정신은 없으니까 정경이에요. 정경은 뭔가 가공하고 제조하고 생산하는 능력이죠. 환경적합성도 맞고 이거는 이제 뭐야 계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간접 판매, 임수는 직접 판매. 근데 여기 6월이니까 판매가 안 해요. 판매가 간접 판매는 어디서 유술해서 주분이 넘어가야 판매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판매 계획. 계획이죠. 이거 여기는 뭐가 들었느냐 그러면 시장조사가 들었어요. 시장조사. 시장조사,
내지는 시장에 적합도, 시장에 맞는 적합도, 환경에 맞는 적합도라기보다는 이 해 중에 있는 해라고 하는 어떤 시장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요거는 이제 괴수로다가 하니까 내가 직접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을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교육이나 컨설팅, 상담, 컨설팅 쪽으로 이제 이 사주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상담 컨설팅 쪽으로 임수가 아닌 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주는. 그 해묘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을 나중에 제 첫 번째 직업이 아니고 두 번째 이렇게 나중에 제2의 직업을 튼튼하게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갖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주세요. 당령, 사령, 그리고 이제 6월에는 천간에 이제 조후를 맞추려면은 6월은 그렇게 이제 조후가 필요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는데 6월에 조후를 맞추려면 간목으로 맞춘다거나 이렇게 맞춰야 돼요. 습한 기운이 조금 필요해요. 이 사주는. 시가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습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건조하잖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간목으로다가 조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 간목이 뭐 이렇게 인하 용도가 아니고 그건 딱 조후 용신으로.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인덕이, 사회적 인덕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회적인 인덕, 누군가의 멘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밑에서 쓰려면은 이제 인이 있어야 되겠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주에 이제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 가족이 나 대신에 먹고 살 것을 준비해 준다. 이거는 이제 가족덕이나 이제 인복이라고 하죠. 인덕. 천간의 간목이 해주는 것은 이것도 이제 후천적으로 인덕. 이거는 직업적 멘토, 사회적 멘토.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물질적 도움. 이렇게 보면 돼요. 요게 이제 이 사주에는 조후 용신으로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정화한테 개인적으로 정화 일간한테 필요로 한 게 또 간목이에요. 간목이 절대 필요해요. 정인이라고 하는 간목이 절대 필요해요. 그건 실력이라는 것을 떠나 가지고 간목이라는 보호자 역할이죠. 보호자 역할이 필요한데 이 사주는 아쉽게도 간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태가불급을 보면은 정화가 너무 이제 다해요. 정화가 다한데 목생화가 이제 밑에서 되고 있는 것은 목이 다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능력과 자질을 이제 닦는 거죠. 닦다, 만들다. 이거 있으니까 목이 많네 그러면 안 돼요. 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화가 많다라고 해야 돼요. 정화가 다하다 이래야 돼요. 정화가 다한데 밑에서 이제 이렇게 해묘미로다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 정화는 능력을 만드는 능력을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만들어도 다 못 만드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천간에 이제 목이 있는 것은 내가 이제 그걸 인덕으로, 능력이라기보다 인덕으로 필요한 거다, 이 의미거든요. 인덕이니까 뭐 육신으로 따지면 정인이죠. 정인이니까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뭔가 그러니까 그 뭐 부모의 어머니의 어떤 뭐죠? 자애로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인연이 필요하다.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 보호가. 정화라는 에너지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려면은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죠.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사주는 밑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환경에서. 천간에서 이제 공급하지 않으니까 본인 스스로 인덕이 없다 생각을 하죠. 본인 스스로 이제 힘들다, 인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주는 화급금 사주세요. 화급금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필요한 게 금생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해는 못 쓰느냐, 그럼 요 해묘미로 이렇게 지금 묶여가지고 해묘미로 묶여 있고, 요건 또 추분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못 써요. 못 쓰고 임수가 정관으로 오는 올해 이 사주는 이제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해야죠. 돈 벌러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 돈 벌러 갈 준비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일간의 특성이 말이에요. 그리고 6월의 경금의 특성 자체가 못 나가는 사주세요. 원래 나가라 그랬는데 왜 못 나가느냐. 나 공부 다 해갖고 나갈 거야. 아직도 부족해. 이런 스타일이세요. 근데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정화기토, 정화계수, 미, 유. 자, 이게 편제격일 때는, 편제격 자체는 뭐예요? 편제격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편제격이니까. 편제격이죠. 그러면 1번이 원래는 이제 이게 식신이 상신인데 2번이 이제 살이잖아요. 재생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1번으로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재생살부터 받은 다음에 안전부터 지킨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게 요즘 현대식 통변은 더 잘 맞아요. 그래서 식신생제를 하기 전에 재생살을 하는 게 먼저 우선이다. 이 사주가 이제 식신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근황해야 돼요. 그러면 근황하냐라고 보면은 미의 근을 하고 있으니까 근황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비왕, 미 중에 정화의 근을 하고 있으니까 미도 당연히 이제 정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제 근황하다. 편제격으로서는 적합하다. 편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영역이에요. 무주공산에 가서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자기 영역이 되는 그 편제인데, 그러니까 공격성이 있어야 돼요.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 자체는 경금, 정화, 기토, 정화, 개수가 모두가 다 이 공격성이 없어요. 부족하다고 해요. 자기가 아직 공부 더 해야 돼. 부족해 그러거든요. 근데 편제격은 뭐예요? 편제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공산에 가서 빨리 차지해라.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 그럼 원래 임수가 왔으니까 경임으로 내가 경임이니까 완성된 실력이 아니잖아요. 미완성된 실력이지만 가서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받으라 이 뜻이에요. 검증을 받아라. 식신생제는 잘 되고 있죠. 식신생제가 조화가 맞다는 것은 식신생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자, 재생살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살인상생도 되죠. 살인상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게 없는 사주죠. 이걸로 보면 부족한 게 없는 사주는 단점, 치열하지 않다. 없는 이제 그 육신이 있어야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저 사주는 이제 편제격에서부터 식신생제, 재생살, 살인상생까지 다 되면은 필요한 게 별로 자기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에 좀 둔감하다. 그래서 사주가 있을 게 다 있으면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주는 정화가 좀 태가불급에 걸리죠. 그런데 목이 없어서 천간에 목이 없어서 태가불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화가 저렇게 투간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아쉬운 거는 경금이 정간에 투간되지 않았다는 거. 경금이 투간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아니요. 한 번 편제격이면 나이가 먹어도 편제격이에요. 젊어서 사람이었었는데 늙어서 사람이 원숭이 되진 않거든요. 한 번 편제격이면 끝까지 편제격이에요. 이 사주에서 일간의 희용이 되는 정화일간이 6월에 정화일간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가 간목이고요, 두 번째가 경금이에요. 요게 반드시 필요해요. 원령에 따른 일간의 이제 능력은, 요거는 정화가 있음으로 해서, 경금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제 일이 있는 거죠. 일이 있는 거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보호자, 그리고 의지예요. 의지. 이 사주가 뭐가 없어요? 아직까지 목표의식이 없잖아요. 자, 목표의식은 없는데 준비는 정화로 하고 있어요. 정화로 하고 있고, 정화로 하고 있으면서도 개수가 있으니까 개수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화도 하랴 개수도 하랴. 뭔가 내가 기술도 배우랴 지식도 쌓으랴. 이 외모도 신경 쓰랴 내면도 정신의 어떤 양식도 내가 좀 쌓아야 되랴. 이렇죠. 두 가지를 다 이제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이죠. 이 사주는 식신생제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식신생제라고 하는 것은 상관생제하고 달라가지고 자기 능력을 오랫동안 만들어야 돼요. 오랫동안 만들어서 세월이 뭐 경기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상관을 쓴다는 것은 만약에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상관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타인의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환경의 능력을 써야 되니까, 환경이 좋으면 상관격도 좋은데 환경이 안 좋으면 상관격도 어려워지죠. 이 사주는 식신생제가 돼서 돈을 잘 벌려고 그러면 제극인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주는 제극인까지 가지는 못해요. 제극인이 이제 올라 그러면, 이 사주에 제극인이 언제 오냐 그러면 2025년도에 와요. 을사년에 와요. 을사년이 되면은 제극인이 되죠. 그럼 지금서부터 식신생제를 열심히 하면은 을사년이 되면은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라는 것은 이제 저기에서는 식신생제 제극인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상표,
자기의 어떤 브랜드를 얻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사주가 편제격이니까 안전자산권이라고 해야 되겠네. 안전자산권. 안전자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상가를 산다거나 뭐 이렇게 미래에 내가 살 수 있는 그 자산을 만드는 게 2025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그게 식신생재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식신생재를 한 이후에 2025년도에 재극인을 하도록 했어요. 요 사주에 대한 질문이 없으신가요? 없으면은 한 분 사주만 더 보도록 할게요. 기유, 경호, 신미, 기유, 정축, 갑진병인. 남자예요, 여자예요? 병인. 아이고, 사주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내가 어떤 사주를 썼는지 모르겠네. 기유, 정축, 갑진, 병인. 순행 4대운이니까 신금이 사령했고요. 격은 정관격이네요. 정관격. 요 사주는 삼합을 하고 있죠. 삼합을. 신금이 사령했고 삼합을 하고 있으니까 격을 잡는데 1순위에요. 1순위. 요 금을 1순위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당령은 개수죠. 그러니까 당령은 개수고요. 사령은 신금이고 격은 정관격이에요. 그러니까 당령에 맞는 것은 개갑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사령에 맞는 것은 신개를 해야 돼요. 요거는 내 개인적 자질, 요거는 환경에 맞는 나의 능력에 기토까지 있으니까 환경 적합성을 갖추었다. 개갑이 되어 있죠. 개갑. 그래서 조화가 잘 맞는 사주다. 잘 맞는다. 그러면 축월의 병화는 뭐냐 그러면 조후용신이에요. 조후용신. 자, 병화 조후용신인데 유리한 환경을 만나다. 유리한 환경을 만나서 내가 쓰기 위해서 능력 개발을 하는 거예요. 능력 개발을 하는 거죠. 뭘로 해요? 목생화로다가. 그리고 두 번째, 간목이라는 게 있어요. 간목. 이것도 조우용신이에요. 이거는 사회적 귀인. 그러니까 멘토를 만난다. 인도자를 만난다. 직업적 인도자를 만날 수가 있다. 언제 만나요? 그럼 갑진년에 만나네요. 2024년 이러면 되죠.
68년생이죠. 그러면 요 사주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정화가 있죠. 정화. 정화는 조우용신은 아니지만 내가 축월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신이에요. 그 생존 이제 그 정신이 투철한 분이세요. 그리고 환경에도 적합하고요. 환경에도 적합하고 신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계가 있다라는 의미는 타고난, 그러니까 유전적 자질을 타고난 거예요. 유전적 자질을 타고났다. 그리고 어떤 그 부모의 어떤 그 받을 복이라고 하죠. 받을 복이 있다. 그리고 뭐야? 선생님의 그 어떤 그 가르침을 이제 받을 복이 있다. 유전적 자질이 있다. 이게 이 사주의 특징이에요. 이게 신기라고 하는 사령에서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건 축월이라고 하는 금한순행에서 이러한 이제 그 병화 간목이 조구용신으로 필요한데, 사실 이제 이 사주의 정신을 보면은, 이 사람의 이제 정신을 보면은 조구용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금생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환경에서는 금생수가 되고 있어서 내 환경에는 춥고 싸한 좀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맞는 조우용신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있네. 저 인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받을 복 중에서 요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이라고 하는 복이 또 있어요. 받을 복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일간한테. 이거는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조우용신으로 효과는 없어요. 왜?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우용신으로서 역할은 별로 하지 않는다. 당령, 계수, 사령, 신금. 환경의 변화는 여기 보면은 삼합이죠. 삼합. 삼합이고 다른 건 없죠. 일단 삼합은 뭐냐 그러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사주예요. 한 분야의 전문가. 그러면 방합은 뭐냐? 운영자 사주예요. 운영자. 이건 사장 사주예요. 사장 사주. 이건 뭐예요? 직원.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 달인, 한 분야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다 있으면 사장도 해야 되고 내가 전문가도 돼야 돼. 근데 자축은 없죠? 없죠. 삼합만 있죠? 이 삼합의 용도는 유축이니까 유축의 용도는 금생수. 용도는 금생수, 목적은 수생목. 지식 습득인데, 무슨 지식 습득이에요? 축월이니까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서 지식 습득을 한다. 그런데 타고난 자질은 있다. 받을 복도 있다. 선생님에게 가르침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서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목생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금생수 수생목을 하고 나서 반드시 을목으로 을병까지 염두에 둔 공부를 하는 거지, 절대로 이제 뭐 취미나 교양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계속 만들어야 된다, 쌓아야 된다. 능력을 계속 쌓아야 된다는 뜻이죠. 나중에 이제 임진이라고 하는 이제 간목의 고향에도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간목의 고향에 가서 이제 을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주는 지금은 이제 수생목사, 이걸 수생목사주라고 해요. 수생목사주. 근데 앞으로 목적은 목생화예요. 목생화인데 갑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거기에 있는 현장의 지식을 내가 가져다가 쓴다는 뜻이에요. 그 을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설득 능력, 소통 능력, 병화의 어떤 그 조직력, 소통 능력, 사람들과의 어떤 인하관계, 을목은 경쟁의식, 그리고 대인관계, 사회관계,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사주의 지지를 보면은 자기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이제 인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을병으로서 대인관계와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소통하고 이제 친화, 유화적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정화가 투관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사주로서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갑정으로, 이거는 이제 쓰는 거는 갑정으로 쓰잖아요. 갑정. 이거는 쓸 기회가 단장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경금도 없죠. 정경이 안 되잖아요. 경금이 없죠. 갑정은, 추월의 갑정은 아직까지 인하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장은 쓸 수가 없고요. 일단은 이 사주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이제 쓰는 사주세요. 격으로서는 아까 정관격이라고 했잖아요. 정관격이면은 일간이 일단은 인왕해야 돼요. 인성으로 왕해야 돼요. 인성으로. 근왕하면은 안 좋아요. 이 사주는 근왕하죠. 그러면 일간으로서는 이제 그러니까 일간이 부적합하다는 걸 뭐냐 그러면, 관이 바라다 봤을 때, 정관격인데 정관이 바라다 봤을 때 일간의 행위가 정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인왕해야 되는데 근왕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인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인왕하고 근왕하면, 인왕하고 근왕하다는 얘기는 뭐냐, 환경에서 정관이 시키는 거는 다 하면서 근왕하니까 투덜투덜 하겠죠. 항상 이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겠죠. 인왕하니까 관에게는 적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불평불만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형태로 사주의 특성을 봐줘야 되고, 사주 구성을 봤을 때는 이제 추월이니까 기, 신, 계, 가, 병이에요. 추월이니까 계수가 당령을 기준으로 해서 제1희신, 그리고 환경적합성, 전문성 효과, 환경 활용 효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계수 대신에 정화가 투관이 되어서, 계수 대신에 정화가 투관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당령이 바뀐다는 거죠. 당령이. 자, 계수는 이게 당령이에요. 당령인데 이게 정화가 투관됐다는 것은 나중에 자기 환경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환경을 바꾸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 환경이 싫다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기토가 있으니까 기계로도 쓰지만 기정으로도 쓰는데, 경금이나 신금이 천간에 경금이 투관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갑정은 원래 신금을 쓰는 거예요. 갑정으로 능력 만든 거는 정화 신금을 쓰기 위해서 이걸 쓰는 환경이 어디예요? 추분 이후부터예요. 추분에서부터 동지까지. 유술해자원령이거든요. 그러면 유술해자원령이면 일사주가 한참 가야 돼. 못 쓰죠, 나이가. 수령에 유술해자가 언제 70, 80 돼서 오겠죠. 그러니까 이 정화는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퇴거한 거는 크게 퇴거한 거는 없어요. 퇴거한 건 없고 화가 좀 다한 편이죠. 화가 다하다. 목생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의식이 뚜렷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제 아까 이걸 생존활동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제 하겠다. 그리고 이 사주도 축월의 간목일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깊이 해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아까 그 사주처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목생화를 병화라고 하는 목생화를 해야 되고 이제 축월이나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특징, 정화의 특징, 기토의 특징, 축중기토의 특징, 이게 다 이제 보면은 나 아직도 공부 덜 됐어요. 나 아직도 공부 더 해야 돼. 이게 지금 이 사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이 사주는 평생 공부해도 다 못하니까. 근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신을 쓰는 내 능력을 쓰는 거니까 근황하면 자기가 실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이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 생활에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관왕하면은 관왕인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적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고요. 근황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생재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을 하겠다. 내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근황하면 관에게 항상 불평, 불만을 갖게 돼요. 이 사주는 인성이 천간에 투관되지 않아서 식신상관이 이제 도식이나 상진을 당하진 않아요. 이제 신축년에 작년이죠. 신축년에 상관경관을 했네요. 이 사주는. 운에서 오면은 쓰는데 상생을 하고 있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상생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좋지 않는 나쁜 결과가 나와요. 쓰느냐에서 대한 쓰는 거는 쓰는데 그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건 다르죠. 그게. 그리고 이제 상관경관을 한다는 얘기는 일간이 근황해도 상관경관을 하고 겁재가 있어야 상관경관을 해요. 겁재가 있어요. 저 사주는 겁재가 없는 곳이네요. 겁재가 없네요. 저 사주는. 상관경관은 겁상한 이후에, 겁재 상관한 이후에 상관경관을 해야 그게 효과가 있어요. 저 사주는 간목일간으로서 일단은 이제 그 남편을 도와줘야 되는 사주세요. 남편이든 주변을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사주세요. 뭐 이렇게 남편이 복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저 정화를 생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내한테 기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겁재가 있어서 상관경관을 하는 것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겁재한테 좋은 거예요. 겁재한테 좋은 거니까 그게 뭐 일간한테 좋다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경쟁자한테 좋다고 해도 되지만 일단은 겁상이 있어야 상관경관을 했을 때 내가 그 소외된 어려움을 당한 겁재가 이제 관을 경관함으로 해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거죠. 능력이 좋다 나쁘다 이게 뭐 여자 능력이 더 좋아서 남자를 책임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저 간목이 정화가 옆에 있잖아요. 정화는 간목의 덕을 보려고 해요. 의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게 반드시 뭐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저 사주는 상관도 관이잖아요. 상관도 관이죠. 상처받은 관이에요. 상처받은 관이니까 내가 돌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겁재한테 좋다는 얘기는 정제가 일어났을 때는 겁재가 타인이 돼요. 경쟁자가 되거나 타인이 되는데 겁상, 상관, 경관 할 때는 적어도 일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겁재를 어떤 용도로 썼느냐에 따라서 겁재가 적도 될 수 있고 경쟁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겁상하고 상관, 경관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겁재가 좋아진다는 말은 곧 일간이 좋아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겁상하면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겁재는 이제 정제를 할 때, 그렇죠? 어떤 하나의 영역을 놓고 이제 경쟁자로서 검증을 받을 때는 겁재는 나의 경쟁자잖아요. 그때는 겁재가 이제 제3자가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건데 저렇게 정제가 아니고 겁재가 상관을 생해서 경관을 하는 거잖아요. 저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어떤 그 제도적으로 좀 불완전한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법률을 겁재가 바꿔보자, 개혁하자 이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겁재가 상관을 생하고 있는 것은 곧 일간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